네, 잘 먹고 잘 살자. 먹고 사는 이야기 아주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10월에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10월이 가을에 정말 먹거리가 풍성한 계절입니다. 그만큼 다채로운 이야기 이분께 들어보겠습니다. 차혜리 셰프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가을이 깊어지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가을을 좀 좋아하십니까? 저도 가을 시원해서 아주 좋아해요.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어요, 네, 진짜. 여름보다는 아주 너무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10월의 제철 식재료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요? 네, 찬바람이 불기 시작은 했지만 제철 식재료는 아주 풍부한데요. 네. 우선 바다로 가시면 가을 하면 생각나시는 전어를 시작으로 해서요. 좋죠. 굴, 홍합, 대하, 삼치, 갈치, 전복이 제철이고요. 또 밭으로 가시면은요. 늙은 호박, 산초, 브로콜리가 또 제철이고요. 그다음에 과일하면 또 이제 배를 시작으로 단감, 밤, 그다음에 돌배, 구기자 이렇게 또 풍부하게 준비가 돼 있어요. 네, 정말 아주 풍성합니다. 자, 늘 그랬듯이 에피타이저부터 들어보고 싶은데 네. 가을 요리 에피타이저 뭐가 있을까요? 요즘 제철인 대하하고 또 브로콜리를 이용한 제가 꼬지 하나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새우 모든 꼬지예요. 네. 맛도 있지만 만들기도 굉장히 쉽고요. 와인 안주로도 좋고 그다음에 파티 음식으로도 굉장히 좋은데요. 요리 잘 못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적극 추천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왜요? 그 이유는 모든 거를 꼬지에 꽂기만 하시면 되거든요. 아, 잘 꽂으면 끝나는 네, 건가요? 맞아요. 재료는 대하 10마리하고 그다음에 브로콜리, 그다음에 색색 파프리카하고 치커리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요. 소스는 마요네즈 2큰술하고 그다음에 설탕 1작은술, 그다음에 다진 피클 1큰술, 레몬즙 1큰술 이렇게만 준비하시면 되고요. 네. 새콤한 소스겠어요, 그러면? 네, 맞아요. 새콤달콤하죠. 그래서 이제 새우에서 혹시라도 날 수 있는 비릿한 맛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 줄 수가 있어요. 예. 네. 대하는 끓는 물에 데친 후에 껍질을 벗겨주시고요. 그다음에 파프리카하고 치커리는 새우와 같은 크기로 이제 잘라서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브로콜리는 끓는 물에 한 1분 정도 살짝 데치신 다음에 찬물에 헹궈 주시고 새우하고 같은 크기로 잘라주시면 되시고요. 꼬치에 그다음에 이제 새우하고 야채들을 번갈아서 끼워 주시면 요리는 벌써 끝났고요. 소스는 아까 정량대로 그대로 같이 잘 섞어 주신 다음에 찍어 드셔도 좋고 위에다 살짝 뿌려서 드셔도 되고. 아주 좋아요. 얼마나 예쁘게 잘 꽂는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요. 가족들끼리 이렇게 꽂다가 보면은 이렇게 네. 보면은 그 미적 감각이 다 드러나게 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겹치면 예. 또 안 되고 이게 순서가. 그다음에 본인들이 싫어하는 건 또 살짝 빼죠. 그러니까요. 또 새우 한 2-3마리 넣으면 또 큰일 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하나씩만 또 꽂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바다로 가겠습니다. 우리 지역 가을 바다 상징하면 앞서 말씀 주셨지만 전어 아닐까 싶어요. 네, 가을 이렇게 쌀쌀해지면 어김없이 이제 전어가 또 생각이 나는데요. 전어란 이름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 그래서 이름이 전어라고 붙여졌다고 해요. 전어는 요즘에 자연산뿐만이 아니라 양식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출하 시기가 굉장히 빨라진 하나의 또 이유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뭐 사실은 양식이 나오기까지도 했는데도 가격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가격이 저렴하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어시장을 이렇게 나가보거나 하면은 실질적으로 구이용은 엄청 많이 이렇게 담아서 주시거나 했는데 지금은 아예 전어 자체를 그렇게 싸놓고 볼 수 있을 정도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양식을 해도요. 네, 맞아요. 그 정도로 많이 잡히지도 않고 있다는 얘기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네. 저도 지난 주말에 전어를 먹었는데 정말로 왜 지금 먹어야 되는지 알게 했을 정도로 진짜 고소하고 맛있더라고요. 기름이 잘잘잘 아우, 흐르죠.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자, 다음 요리는 바다의 산삼, 해삼도 제철입니다. 해삼 많이 먹으면 좋다고 하지만 식재료로 선뜻 구입하기가 또 쉽지 않다고요. 그 이유는 이제 해삼 같은 경우에는 바다의 산삼이라 해서 몸에 좋은 거는 잘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물렁물렁한 식감이라든지 그다음에 바다의 향이 너무나 진하게 나니까 비리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호불호가 너무 많은 식재료이긴 해요. 근데 못생긴 생김새와 달리 영양가는 엄청나게 풍부한데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많이 권해드리는 식재료이기는 해요. 해삼은 항암 작용하고 그다음에 피부 노화 방지, 그다음에 골다공증 예방 효과가 아주 탁월하고요. 그다음에 해삼은 생으로 이렇게 드시기 되게 어렵다고 하시면 사실은 살짝 삶은 자숙 상태로
드시면 좋은데요. 거기에 레몬즙을 듬뿍 넣으시고 냉채해서 드시면 비린맛 없이 또 맛있게 드실 수 있고요. 고기와 섞어서 완자로 만든 다음에 튀겨서 소스에 버무리시면은 난자완수나 그다음에 해삼탕 등 만들어 드시면 해삼의 매력이 이런 거였구나 하고 또 느끼실 수도 있으세요. 네. 멍게, 해삼 이런 거 저는 없어서 못 먹거든요. 네, 근데 맞아요. 뭐 작년과 비교했을 때 거의 해삼 가격은 1.5배에서 한 2배까지 느껴지기로는 오른 느낌이에요. 수온이 많이 높아지면서 해삼이 바다 안에서 많이 녹아내려서 채취가 지금 많이 안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지금 예. 실질적으로 보면 해삼이 정말 많이 보일 때가 맞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철이라고 또 부르겠죠. 맞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바다로 좀 나와 보겠습니다. 찬바람 불면 녹아, 뭐 늙은 호박처럼 채소들이 무르익는데 특히 늙은 호박 효능이 참 많다 그래요. 네, 크고 아주 투박한 늙은 호박은 과육뿐만이 아니라 씨앗도 아주 영양 성분이 골고루 되어져 있는데요. 타임즈 10대 건강식품으로 선정이 됐을 정도예요. 항산화 작용이 강한 늙은 호박의 효능으로는요. 면역력 강화에도 좋고 그다음에 노화 방지에도 아주 대표적인데요. 아이를 출산했을 때 산모들한테 빠지지 않고 꼭 먹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늙은 호박즙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부종을 빼주는 이뇨작용에도 좋고요. 산모들 우울증에도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 호박 같은 경우에는 요리법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요즘 제철인 갈치하고 같이 조리시면 사실은 갈치보다 저 호박이 더 맛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달달해서. 있으시고 맞아요. 그다음에 채칼을 이용해서 곱게 채를 썰어서 전으로 만드시면 달달하고 고소하면서 쫀득한 호박전이 되고요. 지금 시기에 얇게 썰어서 말려두었다가 겨울쯤 되시면요. 호박 영양떡이나 호박 설기 이렇게 하셔도 좋고요. 추운 날 호호 불어가면서 동치미하고 함께 먹으면 좋은 호박 범벅 등 요리법이 아주 다양하게 되어져 있고 아주 맛도 뛰어난데요. 뭐 생겨도 맛은 좋은 호박 올해는 한번 요리법으로 도전해 보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 호박죽 비주얼 보니까 네. 이제 곧 겨울인가 싶기도 하네요. 네, 맞아요. 근데 호박이 그 납작 둥글한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 손질하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간단하게 하시는 방법은 거기 이렇게 골이 이렇게 파여져 있잖아요. 네. 그대로 칼집을 내신 다음에 감자 깎는 칼 필러라고 하잖아요. 네. 그걸로 껍질 까시면 금방 까져요. 큰 감자 거고요? 네, 감자 네. 칼로도 돼요? 네, 큰 것도 금방 까져요. 그러니까는 이제 너무 두꺼워서 안 까질 거라고 겁을 드셔서 그러는데 감자칼 갖고도 요즘에 엄청 잘 까져요. 하나 그렇군요. 사시게요, 큰 거. 감자 칼이 있는데 네. 그 이만한 걸 집에 드릴 생각을 해보질 않아서 고려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식재료는 산초입니다. 요즘 산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산초 열매가 가을이 또 제철이라고 해요. 네, 맞아요. 산초가 그 향신료로 쓰는 그거 맞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산초랑 좀 비슷한 게 초피가 또 있어요. 네, 뭐 젠피라고도 네. 하기도 하고 젠피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저도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도 건조된 것만 보다 보니까 생으로 보면 사실은 두 개를 잘 분간을 못 하는데 제가 분간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우선 산초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산초는 특이한 독특한 향을 가지고 있고요. 주로 씨앗을 사용을 하는데요. 얘는 기름을 낼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가장 핫한 요즘 마라탕, 그렇죠? 네. 마라탕 있죠. 거기에 나오는 향신료 중 하나이기도 해요. 구분법은요. 입의 가장자리에 톱니 모양이 되고 있어서 요걸로 산초하고 초피를 구분할 저게 수 지금 산초인 네, 거예요?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초피 같은 경우에는 경상도에선 제피라고 하고요. 우리 전라도에선 젠피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시는데요. 네. 이질과 위염, 소화장애 및 설사 등 증상에 복용하기도 하고요. 특히 기관지 천식을 완화해 주는 데도 아주 도움이 되고요. 치통, 그다음에 면역 효과에도 아주 좋은 초피는요. 살충 항균 효능을 가지고 있어서 주로 추어탕이나 민물고기, 비린내를 잡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요. 추어탕집에 가면 분말 주시죠. 그거는 보통 젠피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니 근데 그 산초도 가루로 돼 있는 거를 넣어서 먹잖아요. 네, 맞아요. 예. 네. 그래서 더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분말로 되어 있을 때는 저희도 사실은 잘 모르고요. 향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향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셔야 되고요. 보통 이제 기름으로 짜는 산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갱이를 보기는 어렵고 시중에 이제 안에 씨앗이 없이 겉피만 있는 거는 젠피라고 보시는 게 맞으세요. 네. 어렵네요. 네, 사실 근데 맞아요. 이것도 호불호가 좀 있어요. 그렇죠? 네, 향이. 향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요. 뭐 경상 지역 가면은 뭐 매운탕이나 이런 데는 산초를 네, 넣어가지고 맞아요. 먹기도 하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향신료로만 생각했는데 의외로 이 산초 영양 성분도 아주 다채롭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주 많은 영양 성분 갖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한방에서 그 약재로도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통증 완화라든지 면역력 강화, 그다음에 해독 작용, 체온 상승, 그다음에 기관지 건강 등에 많이 사용을 했었고요. 네. 산초는 이제 특히 기름이 가장 고가이고 알아주는 건데요. 여기에 산초 기름에 두부를 넣고 구우시면은요. 와. 저 맛을 제가 어떻게 표현을 드려야 될지 모를 정도로 정말 굉장히 깊고 셰프님이 표현을 못하시면 저희는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알 방법이 없어요, 저희는. 네, 진짜 드셔보시면 아, 왜 향이 완전히 표현이 다르군요. 어려웠나라고 느끼실 정도로 정말 그렇게 고급스러운 맛도 나거든요. 지금껏 맛보지 못했던 그런 맛인가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저 두부 부침할 때 산초기름 상당히 많이 쓰는 편이에요. 오, 해봐야겠네요. 그럼 김치랑 같이 먹을 필요가 없겠어요? 아, 그렇죠. 예. 저거는 진짜 저렇게 해서 간장만 가지고 드셔도 되고요. 저 향이 아주 좋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소금을 두부에다가 뿌려가지고 아. 수분을 제거한 다음에 산초기름에 튀겨서 먹고 있어요. 예. 맛있겠어요. 그러고 보면은 크기가 좀 작은 열매들이 영양분이 좀 풍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구기자 아니겠어요? 네. 구기자는 중국 진시황이 즐겨 먹었다는 하수하고 그다음에 인삼하고 포함해서 3대 명약으로 꼽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효능으로는 이제 피로 회복, 간질병과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좋고요. 그다음에 치매 예방, 눈 건강, 기력 증진에도 아주 효능이 좋은데요. 구기자에 들어있는 베타민 성분으로 구기자는 지방간, 간질병 예방을 해주는 아주 특효가 있다고 해요. 구기자는 특히 또 무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차로 복용하시면 아주 좋은데요. 네. 건구기자 25g에 물 1.5리터를 부으신 다음에 센 불에서 끓이시다가 얘가 막 끓기 시작을 하면 약불로 줄이신 다음에 1시간 정도 은은하게 끓이신 다음에 뭐 식성에 따라서 꿀 같은 거 넣어서 복용하시면 좋으신데요. 하나 주의하실 점이 있으신데 구기자 같은 경우에 몸이 차가운 분이나 소화기가 약하신 분들이 설사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거는 복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라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구기자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가을 하면 아무래도 좀 일교차가 큰 계절이 아닐까 싶은데 네.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하고 네. 낮에는 또 덥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뭐 구기자 이야기 해주셨지만 호흡기 건강에 뭐 이럴 때 마시면 좋을 만한 차가 좀 있을까요? 제가 적극 추천하는 차 하나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일교차가 진짜 큰 환절기에는 호흡기 건강 관리에 너무나 신경을 많이 쓰시잖아요. 목이 따끔거리고 막 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이때 달달하면서도 맛도 좋고 기관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야생 돌배차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돌배차요? 네. 아, 이게 저건- 배예요? 키 네, 뭐 이런 게 배예요. 아니고요? 저 돌배는 이제 거의 자연산이라고 보시는 게 맞으시고요. 아주 산에서만 자라고 있는데요. 자그마한 배로 일반 배보다는 크기는 엄청 작은데 효능은 3에서 5배 정도 아주 훨씬 더 효과가 우와. 좋다라고 하세요. 귀엽네요. 네, 키위 같아요, 진짜 생긴 거. 보시면은 더 귀여워요. 어. 네, 돌배차는 기침, 천식, 가래, 해열, 폐질환 등 기관지에 특효가 있는 한방차인데요. 환절기 면역력을 높여주기도 하고 감기 예방에도 아주 좋고요. 목을 또 보호해주고 열을 내려주고요. 갈증을 먹게 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돌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배는 생으로 드시잖아요. 네. 돌배 같은 경우는 생보다는 건조시킨 다음에 걔를 차로 우려서 드시는 게 훨씬 효과가 좋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요즘에 시중에 가시면 사실은 돌배 진액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 진액을 물에 살짝 희석해서 드시면 되게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 환절기 건강은 돌배차로 돌배차로. 하시면 어떨까 하고 제가 적극 추천드릴게요. 이제 마트 가면 돌배차가 있나 없나 잘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돌배 진액. 네. 자, 알려주신 레시피로 건강한 음식 만들어 먹고 건강한 가을날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차이리 셰프님과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